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은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서울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강남 소재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할 의사가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25평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3평, 45평짜리로 더 큰 평수로 이사하고 싶거든요. 이것은 과연 좋은 생각일까요? 만약에 25평짜리, 34평짜리 강남 아파트가 있는데 더 큰 평수를 위해서 그 해당 아파트를 팔고서 다른 것을 사는 것이 과연 좋은 생각일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 아닙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25억 원입니다. 취득 시기는 2002년도고요. 취득가액은 3억 원이고 지금 여기에 거주하고 있죠. 양도한다면 근데요, 어떻습니까? 양도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사야 되겠죠.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는 피할 수 없겠죠. 아무리 1세대 1주택 비과세라 할지라도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합니다. 물론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거주보유 특별공제 80%까지 10년 이상 공제를 한다면 그다지 많은 부담은 없지만 아무튼 양도세는 내야만 합니다. 1세대 1주택 중 비과세지만 12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 차익은요, 어떻습니까? 25억 분의 13억 원 곱하기 22억 원이라고 하는 양도 차익을 계산해 보면요,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은 11억 4,400만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했다면 80% 9억 1,52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표준 2억 2,880만 원에 대해서 38%, 그리고요, 누진공제액 1,994만 원을 빼니까 양도세는 6,700만 원 나왔습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하니까 7,371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25억 원에 팔고 22억 원의 양도차익이 있으나 어떻습니까? 7,373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죠. 그렇다면 매각대금 25억 중에서 세금 공제 후 여러 가지 비용들 있잖아요. 약 24억 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이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산다면요, 보다 넓은 주택을 살 수는 있으나 대출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강남 지역의 아파트를 산다면 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랬을 때 문제점은 없을까요? 자, 먼저 매각했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막대한 자본 손실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아파트라면요, 급등할 수가 있고요. 특히 강남이라면 더더욱 급등할 수가 있겠죠. 비록 적은 평수 25평 33평이지만은요, 엄청나게 급등할 가치가 있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작은 아파트를 팔아서 큰 아파트로 이사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요, 정말로요, 매각보다는 보유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 강남 아파트의 경우는 증여나 상속이 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신규 아파트를 만약에 30억 원에 사는 경우 7억 원의 또 대출이 필요하겠죠. 물론 총 취득세 3.5%, 취득세 3%, 지방교육세 0.3%, 농특세 0.2%, 총 1억 500만 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요,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이렇게 한다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도 거주 비용이 너무 들어간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다른 방법, 솔루션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볼 땐 이런 솔루션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강남 소재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합니다. 18억 원 정도예요. 그리고서 강북 소재 아파트 33평형 임차로 6억 원에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손익이 어떻게 될까요? 임대 차익 어떻습니까? 12억 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남 소재 아파트를 팔지 않아도 되죠. 팔지 않아도 그만큼의 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평수가 작지만 향후 혹시라도요, 그 강남 소재 아파트는 추후 재건축 등으로 넓은 평수가 기대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가격 상승도 가능하겠죠. 두 번째는요, 이렇게 강남 아파트를 임대해주고 강북으로 이사 간다면 임대 차익을 투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원에 대해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법인 가수금으로 활용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추후 법인에서 부동산 및 겸용 상가주택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죠. 또한 세 번째로, 만약에 큰 아파트를 산다면 대출금 7억 원에 대한 이자 부담이 발생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한다면 이자 부담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에서 채권자가 바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를 만약에 팔게 된다면요, 다시는 서울 입성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비록 평수가 작지만 절대로 팔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더 좋은 투자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투자 기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요,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 지금 400여 편이 있는데요, 그 이상이 되겠죠. 그 이상 될 겁니다. 그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콘스탄트 김의 절세 비법, 노하우를 통해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니까 멤버십 회원 반드시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억 원이라고 하는 것을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킴으로써 자녀, 손자녀 법인을 만들어 놓고요, 1,000만 원짜리 법인에 자녀나 손자녀가 지분 100%를 가지면은 바로 손자녀 자녀 법인이 되겠죠. 가수금 12억 원에 대해서 임대차익 그리고 추가적으로 2년 단위로 1억 원씩 증액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보증금이 더 늘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기타 재산 4억 원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타 소득도 매년 5천만 원씩 더 벌 수 있다. 이랬을 때 이 모든 것들을 가수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자기들의 돈뿐이 아니라 자녀들의 돈도 여기다 넣고서 마치 용광로처럼 용해시켜서 여기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 8% 기대 수익률을 추정하게 된다면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어느 정도의 자산을 벌어들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8%가 아니더라도 연 4%, 연 6%라도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경과기간별 수익 같은 거 보겠습니다. 30년 지난다면요 어떻습니까? 투자원금의 변화가, 투자원금만 203억 원이고요 바로 당해년도에 어떻습니까? 16억 원을 벌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30년 만에 220억 원 정도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때요? 아파트를 팔지 않고 임대 차익 갖고 그 다음에 각종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걸 없애고 기타 자산하고 소득을 약간 넣어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실행했는데 220억 원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녀는 물론이고요, 그 자녀들의 주택 마련은 물론이고요, 정말로 빌딩 부동산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가족투자 법인에서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서, 그러니까 임대해서 사무실로 쓰면서 주거활동도 연세 드신 분한테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요, 임차 보증금 등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6억 원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법인에서 그 상가나 겸용주택을 또 살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거기 들어가 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한다면 평생 자산 관리를 하면서도 재산권을 잃지 않죠. 그래서 평생 재산권을 잃지 않기 때문에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상속세는 절세시켜줄 수 있는 기술을 여기서 발휘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성년 이후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상속 발생이 일어나고 나서 자녀들은 성년 이후 나이가 들었겠죠. 그랬을 때 자녀가 대를 이어서 대표이사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물론 해당 법인의 소유주가 될 것이고 손자녀가 있다면 또다시 소유주는 나중에 손자녀로 넘어가겠죠. 자, 그래서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의 기대 효과는요, 종합소득세를 일단 완벽하게 절세할 수 있고요, 건강보험료 절감 확실합니다. 증여세 상속세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요, 가수금이 바로 상속재산의 동결효과, 동면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증여 전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수금을 10년 단위로 손자녀, 자녀한테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년 동안의 투자와 절세, 세금 후산을 확실하게 챙겨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살아가면서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잘 살고 못 살고, 그 다음에 인생을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부자로 사느냐 못 사느냐, 선택에 달려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는 것도 선택이고,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선택이고, 과를 선택하는 것도, 대학을 선택하는 것도, 그 다음에 직장과 사업을 선택하는 것도 무조건 선택이거든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자기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겠죠. 그래야만 어떻습니까?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어떻습니까?
서울에 가지고 있는 보유 아파트 팔고서 다른 걸 사겠다, 아니면 팔고서 딴 데로 가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효과적인 현명한 선택을 하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종합자산관리사,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의 말씀을 들어서 그 다음에 100년 동안에 세금 우산하고 투자 우산을 확실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